도로를 넓힌 프랑스 파리.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자동차 옆으로 자전거들이 시원스럽게 달립니다. 공유 자전거 거치대마다 이용자들이 늘면서 파리는 자전거 친화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Quand on veut aller se promener déjà, il y a un tout petit peu moins de circulation. Et quand on veut aller d'un point à un autre, c'est vrai que moi je vais plutôt choisir de prendre mon vélo. 차량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심각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하고 자전거 이용을 장려 중인 파리시의 정책이 뜻밖의 코로나19와 맞물려 힘을 받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없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선택한 시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Tous les gens craignent un peu, ils ont un peu peur d'être dans des endroits renfermés à côté d'autres personnes. Et c'est vrai que le vélo, en fait, on est tout seul, donc c'est très pratique. Et ça évite, je pense, aussi la répansion, enfin la transmission du virus, à part peut-être sur les poignets et tout, il faut faire attention.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밀폐된 공간에 조금 마스크를 안 끼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약간 불안한 마음에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 전에는 자전거 이용객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전거 이용객이 많아져가지고 되게 타기가 편리해졌고.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호전된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파리시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Solution pour la ville, il est non polluant, il est non bruyant et surtout il prend très peu d'espace. Et Paris est une ville très dense, très peuplée, il y a 2 millions d'habitants qui habitent sur une toute petite surface.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언택트 교통수단으로 떠오른 2016년 코펜하겐 시내를 통행하는 자전거 수는 자동차 수를 앞질렀습니다. 시민의 41%의 통근과 통학수단은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인데요. 만약 자전거 통근율이 현재보다 10% 더 증가할 경우 병가일 수는 26만 7천일이 감소해 기업에도 큰 이익이 된다는 덴마크 경제인협회의 연구도 발표됐죠. 자전거 이용이 활발한 유럽의 주요 13개 도시 평가에서도 코펜하겐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코펜하겐 시민들이 자전거를 주 교통수단으로 삼는 가장 큰 이유, 다름 아닌 자동차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위해서라는 답은 1%에 불과했죠. 자동차보다 자전거로 달릴 때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코펜하겐. 핵심은 도심 구석구석을 끊김없이 연결한 자전거 도로에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도 눈길을 끌지만 더 중요한 건 위험을 안고 달리지 않아도 되는 자전거 도로 디자인입니다. 차도와 보도 사이에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단차와 연석을 둬 보행자와 자동차, 자전거 운전자 모두를 보호하죠. 자동차 위주의 도로 체계를 자전거에 맞게 바꿔가면서 지난 20년간 자전거 통행량은 68% 증가했습니다. 또한 보다 편리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생길 때마다 해당 지역의 자전거 이용자 수 역시 항상 증가했죠. 2025년까지 자전거 통근 통학률을 41%에서 50%로 끌어올리겠다는 코펜하겐. 목표 달성을 위해 꺼낸 카드 역시 자전거 도로의 확충입니다. 전체 도로의 7%에 불과한 자전거 도로를 25km 더 늘릴 계획으로 이로 인해 자전거 이용 인구가 20%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한 자전거 도로에 나가봤습니다. 이 길을 지난 자전거가 벌써 1856대, 9시 40분이 되자 2000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자전거 정류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전거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분까지 이용료는 무료, 이후부터는 1분에 8센트, 우리 돈으로 100원이 안 되는 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Ich benutze es mindestens zweimal am Tag, also morgens, wenn ich zur Arbeit fahre und abends, wenn ich zurück nach Hause fahre. Der Vorteil ist, dass es relativ bequem ist und einfach. Der große Vorteil ist, das Fahrrad ist immer funktionsfähig. Das Licht funktioniert, die Bremsen funktionieren, es ist immer top gewahrt. 독일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이른바 자출족들을 어딜 가나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은행원 해블러 씨는 10년째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 지하에 자전거 주차장과 샤워실, 자전거 수리용품까지 마련돼 있어 불편한 점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Die Vorteile des Fahrrads sind, dass es in Frankfurt für mich das schnellste Fortbewegungsmittel ist. Sowohl mit dem Auto als auch mit den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dauert es wesentlich länger, um ins Büro zu kommen. 비슷한 시각 또 다른 회사에 가봤습니다. 이곳도 직원들의 건강과 근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출퇴근을 장려하고 있었는데요. 자전거 출퇴근 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 마크와 함께 상까지 받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사랑은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970년 설립된 독일 전국 자전거 클럽 ADFC는 그동안 자전거 대중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를 늘리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현재 전국에 회원 수가 15만 명이 넘습니다. ADFC는 지자체와 함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자전거 법을 만들었습니다. 빨간 신호등을 무시할 경우 100유로, 자전거에 전조등이 없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8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모든 공공기관 웹사이트에는 약도에 자동차와 대중교통뿐 아니라 자전거로 찾아오는 길을 표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혹시라도 자전거를 타다가 누구를 다치게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 보험의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또 자전거 타거나 해서 어떤 법률적인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됐을 때 변호사 상담이라든지 이런 데 비용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지역 ADFC 회원들은 1년에 한 번 밤에 만나 자전거를 함께 타는 행사를 엽니다. 올해도 비가 내렸지만 2,000여 대의 자전거가 프랑크푸르트 웨머 광장에 모였는데요. 오늘만 아니라 늘 자전거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문구를 부착한 자전거 행렬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Also diese Verbindung von Politik und Spaß am Radfahren, das ist eben das Besondere. Wären wir nur politisch, wäre das für manche vielleicht etwas langweilig und wir hätten auch viel weniger Mitglieder. Wären wir aber nur ein Freizeitverein, 자전거족이 행복한 나라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만들고